금요일 밤입니다. 아이가 잠든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발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낮에 그 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 조용히 스치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나는 몇 살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그때도 지금처럼 벌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조용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4050 가장들이 짊어진 가장 묵직한 현실.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꺾이는 시계, 그리고 교육비가 치솟는 시계. 이 두 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평균 49.3세. 그 나이에 많은 가장들이 조용히 사직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이의 수학학원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오늘은 이 교차점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밤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습니다. 수학학원비, 영어학원비, 논술 과외, 생활비, 대출이자 항목들을 훑고 내려가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달도 저축하는 비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3세입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정년을 채우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50대 초반이면 희망퇴직 압박이 시작됩니다. 임원 아니면 짐싸라는 분위기. 많은 직장인들이 그 압박을 말없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49.3세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4050 가장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계가 나옵니다. 자녀의 나이로 보면 부모가 49세 전후일 때 아이는 대략 15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학학원만으로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어, 논술, 입시 컨설팅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고3을 지나면 대학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가장의 소득이 내려가는 시기와 자녀의 교육비가 올라가는 시기가 정확히 같은 좌표에서 만납니다. 많은 부모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국내 1세대 은퇴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의 대표는 강연과 기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4050 노후 설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자녀 리스크라고. 이게 참 낯선 표현입니다. 자녀가 리스크라는 말이 처음에는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무리한 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고 결국 그 부담이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나중에 자녀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학원 하나를 줄이더라도 가장의 이름으로 된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의 노후 준비에도 그 복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연금 납부와 50대의 연금 납부는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가장의 은퇴 시계와 자녀의 교육비 시계는 49.3세라는 숫자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 앞에서 많은 가정이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너무 비싸서 문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교육비의 크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언제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중학교 가면 학원 보내야지. 고등학교 가면 입시 준비해야지. 대학 보내면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겠지. 그때 노후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겠지. 이 순서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고 나면 가장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에서 복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세부터 월 30만 원씩 연 5% 수익률로 20년을 납입하면 60세에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50세에 시작해서 10년을 납입하면 60세에 약 4,7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냈는데 시작 시점 10년 차이로 결과가 2배 이상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황금 타이밍은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입니다. 늦어도 40대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바로 이 시기에 교육비 지출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학원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무의식적으로 교육비로 채워버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나왔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재정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졌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이미 50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직장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조기 퇴직 압박까지 더해지면 월급이 사라지는 시기와 교육비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하나로 겹칩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인 이유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교육비와 노후 준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학원을 하나 줄이고 그 돈으로 연금을 시작한다. 이것이 작아 보여도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강창희 대표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유산은 은퇴 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대에 직장을 잡고 독립했는데 50대 부모가 노후 자금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한다면 그 자식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다시 금요일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 그리고 옆방에서 잠든 아이. 이 두 장면은 언제나 함께 존재합니다. 카드 명세서 속 숫자들은 모두 아이를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축칸이 비어있다는 사실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050가장들에게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계는 49.3세라는 나이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충돌의 충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불안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일찍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40대가 가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연금 통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노후 설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하는 것과 5년 뒤에 하는 것은 복리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미래와 부모의 노후.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시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한민국 4050이 지금 실제로 준비한 평균 노후자금, 이 이야기를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